자, 이제 59페이지에서 보칙이죠, 보칙. 먼저 업무 위탁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업무, 일을 위에 사람이 맡기는 거, 업무 위탁 이렇게 보면 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양가로 2번 교육, 양가로 3번 자격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교육은 양가로 2번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 교육에서 다 업무 위탁이 있어요. 세 가지 다.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연수교육은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만 업무 위탁이 있어요. 거기 당구장 표시에서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업무 위탁이 없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만 업무 위탁이 있는 거예요. 예방교육은요? 없어요. 업무 위탁이. 왜 없을까요?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뭘 업무 위탁이야. 이 세 가지 교육은 필수잖아요. 이거 세 가지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필수예요.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업무 위탁이 있고. 그럼 국장은요? 국장은 위에 사람이 아니죠. 실시기관이 아니니까. 국장은 교육 지침 마련해서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했던 거. 국장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하는 거. 그 지침 속에는 강수강 포함이 되는 거. 강수강.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강수강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고요. 교육 지침 속에. 뭐 그런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업무 위탁 아랫사람을 보면 로마자 1번, I자 하나가 그 1번이죠. 협회. I자 두 개가 2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공사. 준정부기관은 공단. 얘네들이 준정부기관. I자 3개가 3번이죠. 학교. I자 4개가 4번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히 없어 지금. 3번까지만 쉬워요. 4번부터는 어려운데. 학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교육이니까 아랫사람에 학교가 있어야지. 교육이니까. 자격시험에서는요. 양그러 3번에서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학교가 교육에선 들어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없다. 협회나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공통이에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가 차이점이에요. 학교가. 그리고 교육에서 로마자 3번 I자 3개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사랑 강의실이 필요하죠.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겠대. 강사 있어야 되고 강의실 필요해요. 강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제가 적어놨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박사, 석사, 뭐 전임강사 다 나와. 자격증도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다 나온다고요. 싹 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공무원은 몇 급 이상일까요? 공무원? 7급. 7급 공무원 영화도 있으니까. 9급 그러면 좀 그렇잖아. 7급은 돼야지. 5급은 조금 쫄려 우리가. 그러니까 7급은 되면 적당하죠. 7급. 공무원은 7급 이상 공무원. 그래서 거기 공부 잘하는 사람 밑에다가 7급 이상 공무원 적어놓고, 그리고 변호사는요?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변호사는 실무 경력 2년 이상 필요해요. 다른 자격증은 3년이요.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변호사만 따로 빼서 2년. 실무 경력이. 다른 자격증은 다 3년 이상인데. 세무사 3년 이상. 뭐 건축사 3년 이상.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공인중개사도 3년 이상. 다른 거 다 3년 이상인데 변호사만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돼요. 변호사만. 어쨌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강의실은 한 개소 이상이고 50제곱미터 이상. 한 개면 되고 한 개소 이상. 그리고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거죠. 50제곱미터 이상. 밑에다가 중개사무소 X 적어놔야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실무교육, 교육 강의실만 있는 거지. 교육 강의실만. 이렇게 하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밑에다가는 7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는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그리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밑에다가 중개사무소 X.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그리고 교육이랑 자격시험 차이점은 아랫사람의 학교가 교육에는 들어가 있는데 자격시험에서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 양가로 4번 알려주는 절차. 시도지사는 교육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이에요. 교육과 자격시험에서 일을 맡기면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겼는지 알려주래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서 미쳐버리니까 알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관보고시예요. 관보고시. 공보가 안 나와요. 공보 X. 관보고시해야 한다. 되어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2번 수수료. 다음 페이지 수수료 가로하고 행정수수료. 돈 내는 거. 행정수수료. 양가로 1번이 별표죠. 원칙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원칙이 지자체 조례. 총 6가지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죠. 저를 보세요. 저를 째려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3가지는 무조건 기억해야죠. 3가지를. 돈 내는 거 3가지. 뭐였죠? 된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요것도 된 것 같네. 떠걸리셔서 이게 힘이 나서 그러는 건가? 시험 보는 거 맞죠? 시험 보는 거. 그다음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는 거. 그다음 돈 벌면 분사무소 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그 증들 재교부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증들을 처음 받을 때는 공짜인 거고 재교부는 돈 내는 거고. 그렇게 6가지 기억하셔야 한다고 요거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재교부니까 쉬운 거고 그냥 교부는 공짜고 당구장 표시 볼게요. 사무소 이전했대요. 사무소 이전 신고에서 등록증 신고필증이 재교부가 되면 그때는 돈 내는 거잖아요. 재교부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변경상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했죠. 관내 이전. 사무소 이전에서 관내 이전이면 변경상 기조 교부할 수 있다. 얘는 공짜죠. 공짜. 옛날 거 다시 주는 거니까. 옛날 주소 지우고 새로운 주소 적은 다음에 그거 그냥 다시 주는 거. 공짜. 이거는 재교부만 돈 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양가로 2번. 국장이 시험 시행해요. 예외예요. 원칙은 시험은 시도지사 시행이 원칙. 그때는 지자체 조례예요.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해요. 그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X. 국장은 조례에 따라가지 않는다. 왜? 더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해요. 조례 X고. 양가로 3번. 자격시험, 자격증 재교부 업무 위탁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는 위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는. 예. 업무 위탁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교육 그리고 자격시험.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이 가능한데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법에는. 그래서 우리는 자격시험만. 자, 자격시험은 업무 위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얻는 게 승인이거든요. 위탁 받은 자가 아랫사람, 위탁한 자가 윗사람.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을 다시 보세요. 잘. 결정 공고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위탁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위탁한 자가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탁 받은 자가 하는 거죠. 위탁 받은 자가. 왜? 그게 주어니까. 위탁 받은 자가 돼 있잖아. 가나 이가 붙으면 그게 주어잖아요. 위탁 받은 자가 얘가 결정 공고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 위탁한 자의 승인 얻고 해라 그런 거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한국말은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거예요. 다만 할 때 위탁한 자의 승인 얻고 해라. 시험은 3가지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시험은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원칙.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리고 지금처럼 업무가 위탁돼 있으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시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얘랑 응시수수료 반환 짬뽕에서 앞으로 가서 응시수수료 반환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11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11페이지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시험 볼 때 공짜가 아니라 돈 내라. 응시수수료 동그라미 1번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돈 내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은 3가지가 다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반환 냈던 돈을 돌려주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전부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아니면 그 사람들 잘못으로 시험 못 보면 전부 반환. 중요한 건 일부 반환.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일부 반환.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몇 프로? 60% 반환.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문제는 접수 마감일에 취소하면 몇 프로 반환?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하는 건 접수 기간 내 취소하는 거예요.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60%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접수 마감일부터 7일 이내 그럼 X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그래 60%고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그리고 과오납 잘못 낸 거죠. 28,000원인데 모르고 3만 원 냈대요. 그러면 3만 원을 다 돌려주고 야 너 시험 공짜로 봐.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2,000원만 돌려준다고요. 과오납한 금액 전부. 그게 2,000원만 돌려주고 시험 봐라 그거예요.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렇게 짬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원칙 시험에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이에요. 자격시험. 요때 응시하면 시험 볼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 지자체 조례. 맞아요. 이거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문제죠.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그럼 조례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둘 다 맞지는 않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죠. 왜? 앞을 봤더니 시도지사니까. 앞에 시도지사면 시도조례라고요. 지자체 조례 나오면 무조건 맞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표현해야.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해보면 등록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 신청해요.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도 원칙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다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 무조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 종류가 두 가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조례도 두 가지. 뭐가 맞을까요? 이때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죠. 왜? 앞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누구를 찾아간다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든 둘 다 그냥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다고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표현해요. 그것도 어렵지 않다고요. 시도지사면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시군구 조례 그렇게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3번 포상금은 별표죠. 포상금.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건 포상금. 예. 상금, 착한 일 하면 돈 주는 거 포상금. 뭐가 착한 일? 신고나 고발이 착한 일이다. 고자질이 착한 일이다. 그렇게 했던 거. 고자질하는 거. 누구를?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현재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이 있대요.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 이런 사람들 등이에요. 등. 신고나 아니면 고발을 하는 거죠. 신고는 등록관청 찾아가서, 고발은 수사기관 찾아가서, 경찰, 검찰 찾아가서. 등이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자격증 위조 등록, 그리고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4명만 돈 줘요. 다른 거 돈 안 줘요. 문제는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사례로 나온다고요. 사례로. 이 사람이 무등록으로 중개업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례로. 자, 질문 드려볼게요. 폐업 신고한 후 중개업했대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신고 고발 돈 준다고요. 근데 사실상 폐업이래요. 사실상 폐업. 중개업했어. 그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거잖아요. 돈 안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폐업한 후 중개업했다. 폐업한 후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신고한 거라고요. 이것도. 폐업한 후 이렇게 나와도. 신고 안 했으면 사실상 폐업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폐업한 후 이것도 신고 다 한 거라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또 이제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대요.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 중개업한 거야. 무등록 중개업 맞잖아요. 등록 취소를 받으면 등록이 날아간다고요.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래요. 등록 취소 사유. 뭔가 잘못이 있어요.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고요. 등록 취소를 받아야만 등록 효력 상실이에요.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등록이 있나 없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업하시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했대.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 근데 중개업을 계속한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 등록이 있는 거예요. 결격 사유 있어도 등록이 있다고요. 언제? 등록 취소를 받으면 효력 상실이에요. 등록 취소를 받았나?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근데 그거의 유일한 예외가 뭐였죠? 사망해산이었어요.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를 안 받아도 그 순간에 그냥 끝. 등록이 날아가 버려요. 사망, 해산 순간에 등록이 없어요. 다시 중개업한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근데 사망은 불가능하고 죽었으니까. 해산은 가능할 수 있다고요. 해산하면 등록이 없어요. 몰래 모여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등록이 있나 없나만 잘 보면 되고, 등록 취소 받으면 효력 상실. 단 그 예외가 사망해산이다. 사망해산은 그 순간에 등록이 없다. 그렇게요. 예로 나오니까 그것만. 여기서 신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 고발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돈 줄게. 딱 챙겨주고. 그거 아니라고요. 달라고 해야 준다고요. 이게 올림픽 포상금과 차이점이라고요. 올림픽 포상금은 매달 따면 그냥 준다고요. 돈을. 안 줄 수가 없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근데 요거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래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무조건 한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챙겨주겠지. 전혀 안 챙겨준다고요. 무조건. 포상금 지급 신청을 어떻게 해라? 무조건 해라. 무조건. 어디 가서? 등록관청 찾아가서. 등록관청이 돈 주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 국장 찾아가서 한다. X. 우리가 국장을 만날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국장은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 아니니까. 등록관청 찾아가는 거지. 국장은 X. 국장 만날 일 딱 한 개. 어떤 경우라고요? 시험 개판으로 나오면. 그때만 우리가 국장을 만날 수가 있어요. 머리 밀고서는 국장 나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문제 개판으로 나오면. 그래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때 아니면 우리가 국장을 만날 리가 없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아니라 국장은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또 나온다 그러면 포상급 지급 신청 국장으로는 2번 나왔는데 수사기관 찾아가서 포상급 지급 신청한다. X. 등록관청이에요. 경찰, 검찰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상급 지급 결정을 하죠. 그래 돈 줄게. 보상금 주겠다고 결정을 해요. 결정. 이걸 할 때 이 등록관청에서 얘가 직접 가서 이렇게 조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얘가 정말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거 맞는지 직접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봐요.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런 거 하면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돈 줘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 2가지 공통점은 혐의가 있는 거예요. 혐의. 검사도 수사를 해요. 검사도. 그래서 검사가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된대요. 그러면 기소하는 게 공소제기예요. 형사재판을 신청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기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판하잖아요. 이렇게.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해서 혐의가 있대요. 죄를 범한 게 맞는데 봐준 거예요. 그냥 훈방조치. 반성문 쓰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검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영감님이니까. 가능해요. 그게. 이 2가지 공통점은 혐의가 있다는 거죠. 혐의가 없는 거 그러면. 불기소. 불기소는 검사가 수사했더니 혐의가 없대. 그냥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기소하지 않은 거 불기소. 혐의가 없으니까. 아니면 무혐의다. 말 그대로 혐의가 없는 거잖아. 무혐의니까.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를. 근데 불기소 아니고 무혐의도 아니고 얘네들은 돈 주는 게 아니라고요. 혐의가 없는 거니까. 멀쩡한 사람을 신고 고발한 거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죠. 공소제기하면 이제 재판한다고요. 기소하면 형사재판해요. 검사랑 또 피고인 있고 판사도 있고. 그거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어요. 증거 불충분 뭐 그런 걸로. 자, 무죄 판결 받으면 포상금 안 줘요? 준다고요.
공소제기하면 주는 거지 유죄 무죄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요거 보이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냐면 포상금 지급은 1월 이내. 돈 주는 거니까 바로 주지 않고 1월 이내, 1개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1월 이내. 얼마를?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정해진 거예요.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이 문장 전체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50만 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X. 50만 원 이상. X. 무조건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진 거라고. 한 건당 50만 원. 두당 X. 1인당 X. 두당 X. 그러니까 이제 두당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가면요 50만 원씩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건당이니까 다 같이 가면 N빵이에요. 그래서 혼자 몰래 가셔야 돼. 같이 가야지. 원래 이게 두당 50만 원이면 혼자 가면 치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당 50만 원이니까 혼자 가야지. 같이 가면 나누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서 건당이라는 거 건당. 1인당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또 50만 원이니까 몇 프로? 50% 이내. 50% 이내 국고에서 보조 도와주래요. 등록관청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지자체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국가가 좀 도와주래요. 지자체를. 국고보조. 협회보조 X. 협회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액보조 X. 50% 이내예요. 암기하기는 참 쉽게 돼 있어. 50만 원이니까 몇 프로? 50% 이내. 어우 다행. 정말 다행이야. 30% 이내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어휴 헷갈리지.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어우 다행.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 그러면 저도 외우기 힘들죠.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어우 다행. 너 저기 전화해 있어. 어우 다행이라고 전화해 있어. 어디다가. 여기 4번이 있네. 3번 포상금 그 그림 밑에 오른쪽 쭉 가보면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고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 이내 국고보조. 그 밑에다가 다행. 그게 전화해야 돼. 다행.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다행이고. 사례는 그런 거고. 사례 밑에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2인 이상. 옆에다가 시간차가 없다. 둘이 같이 간 거예요. 둘이 같이. 어떻게? 균분 25만 원씩. 3명이면 나누기가 안 돼. 3명이면. 3명 가면 안 돼요. 2명은 25만 원씩. 4명도 되는데 3명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와야 돼요. 배분 방법 합의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3명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3명이면은 균분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누가 단돈 100원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야 돼 이게. 합의를 해와야 된다고 이거를. 공무원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배분 방법 합의하면 그에 따라가는 거고 합의가 없을 때 균분이 합의가. 3명일 때는 합의해오라 그런다고요 이거.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2건 이상이니까 시간차가 있다. 양가로 1번은 같이 간 거고 양가로 2번은 한 건, 2건이. 2건째가 뭐 한 거죠? 뒷북을 친 거예요. 그때는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2건째는 안 준다고요. 포상금은 뭐 금지? 뒷북 금지. 뒷북을 치면 돈 안 준다고요. 어떻게 알아? 앞북을 쳐라. 치기 힘들어서 그렇지. 앞북을 치면. 뒷북 치면 돈 안 준다고요. 그래서 이미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했다. 돈 주는 거 아니라고요. 뒷북이니까. 그래서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X. 뒷북 친 사람은 안 주니까요. 특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바꿔서 잘 나오니까 시간차가 있나 없나만 잘 보시면 되고 시간차가 없으면 균분.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양가로 3번은 금지행위 부동산거래 신고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불법 중개행위 돈 주는 거 아니라고요. 4가지만.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4가지만. 양가로 4번은 포상금에서는 뒷북 치면 돈 안 준다. 뒷북 금지. 그래서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니다. 양가로 5번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하면 주는 거고 불기소 X 무혐의 X 걔네들은 돈 주는 거 아닌 거고 혐의가 없으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처럼 혐의는 인정돼야 되죠. 그리고 공소제기 후 무죄 판결 받아도 상관은 없다.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건데 단 포상금 계산 문제만 안 나오면
작년에 안 나왔지만 24회, 25회 연속으로 포상금 계산 문제가 나왔었죠. 그거는 나오면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건 쉬운데 포상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힘들다고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나올 수도 있다고요.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지금까지는 값을 2명이서 그렇게 한 거예요. 3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설마 3명까지는 그럼 못 풀어. 너무 힘들어. 3명 2명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둘 다 공동으로 한 게 있었어요. 공동으로 해서 균분 25만 원씩 균분하는 거. 왜냐하면 배분 방법에 합의를 안 했거든요. 또 나온다 그러면요, 배분 방법에서 합의를 한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둘이 공동으로 했는데 값이 다 받기로 했다. 그럼 값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을은 안 주는 거고. 아니면 값 40만 원, 을 1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배분 방법에 합의하면 합의대로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합의가 없는 거여서 균분이었거든요. 균분. 이제 합의를 하는 걸로 해서 됐고. 근데 안 나오길 바라야 돼. 일단 그 포상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아요. 시간을 또 오래 잡아먹어서 됐고. 그렇게 보시고 뭐 우리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 아니니까 안 나올 거예요.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2년 연속 나왔었으니까 2년 연속 안 나오는 게 맞지. 그죠? 안 나올 때도 2년 연속 해야지. 왜 갑자기 또 나오고 안 되니까. 됐고. 61페이지. 협회도 두 문제가 나오게 되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통상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한 문제는 쉽게 나오고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래요. 그래도 한 문제라도 쉬운 게 어디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둘 다 어려운 것보단 낫잖아. 한 문제라도 쉬운 게 어디야. 1번 협회 설립, 양가로 1번 설립의 임의성이 뭐다? 성은 임시, 이름은 의성이가 아니었잖아.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죠. 1번 설립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주어 거기 위에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X. 자, 얘가 문의는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실질은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실질은 그냥 공인중개사는 시험 붙은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 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 보면 부칙 중개인도 포함되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협회 회원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중개업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개인 포함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안 되는 거지. 시험 붙고선 그냥 중개업 안 하고 있대. 술만 마시고 있대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 2번 설립할 수 있다. 필수가 아니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임의성인 거죠. 또 설립할 때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고요. 복수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복수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배에 물 찬 게 아니라. 저것도 그게 아니라. 그리고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리벤지 어벤지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러 개 설립할 수도 있고. 원래 2개 있다가 몇 년 전에는 2개 있었어요. 한 개로 통합했어요. 한 개를 둬야 되기 때문에 통합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 개 있는 게 유리하니까 통합을 한 거예요. 기왕이면 정부를 상대로 할 때 단체를 크게 만들어 갖고 강하게 지르는 게 낫잖아요. 2개 있으면 또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시켜 버렸어요. 되게 잘한 일이죠. 그거는 박수 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또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물론 다 시험에 붙는다면 힘들어 그랬어 조금. 어쨌든 복수협회 설립도 여전히 가능해요. 그 다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동그라미 3번 비영리 사단법인 밑에다가 등록 X 중개업 X.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등록이 안 돼요. 비영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얘네들은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영리니까. 그래서 중개업을 못 한다고요. 협회는 중개업을 못 해요. 등록 X 중개업 X. 협회는 등록이 안 되니까 중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보면 친목단체 X, 공법인 X, 재단법인 X가 있는데 친목단체, 산악회, 등산회, 계모임 그거 아니에요. 협회에서는 친목 보이면 바로 X 그거 아니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여름에는 딱히 입맛이 없어. 복날이라고 삼계탕 먹으러 가고 그거 아니라고요. 예. 여름엔 딱히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복날에 삼계탕밖에 먹을 게 없지.
친목단체 X 밑에다가 삼계탕도 X라고 적어놔야겠네요.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드시는 거지 우르르 가서 먹으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네. 우르르 갈 때는 예약하고 가야죠. 그다음 공법인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이 만든 거. 사법인 국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든 거니까 사법인. 공법인 X, 재단법인 X, 그리고 조합 X. 조합 X는 적어주셔야 돼. 아까 삼계탕 X는 한 명도 안 적었어. 조합 X는 꼭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시험에.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 X, 조합 X.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삼계탕도 X 한 번만.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갖고 한 분이라도 적을 때까지. 그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네. 됐어. 이제 좀 마음 편안해졌어. 몇 명 적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저희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적어주셔야 한다고요. 됐고, 특히 중요한 건 재단법인 X, 조합 X. 그게 중요해요. 그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됐고, 그다음에 설립가정 양가로 2번은 별표죠. 협회는 또 이게 중요하죠. 설립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딱 봐도 숫자가 보이잖아요. 숫자가. 우리는 숫자가 있으면 다 중요하니까. 협회는 법인이어서 처음에 정관을 작성해요. 정해진 약속. 정관 작성. 이게 홍삼이 아니라 그랬어. 이게 정관. 정관정 뭐 그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정해진 약속. 법인 만들 때는 항상 정관을 작성해요. 발기인 300명 이상 모여서 정관 작성해요. 정관에다가 다 서명 날인해요. 정관 되게 두껍거든요. 이렇게. 또 300명이니까 또 더 많겠죠. 여기다가 다 서명 날인해요. 연서, 연달아 다. 정관. 그리고 정관을 통과시켜.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 설립할 때만 등장해요. 의결이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관을 검토한 다음에 통과시켜요. 괜찮네. 통과야.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00명 이상 출석하는데 600명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는 20명 이상씩 와야 돼요. 서울에서 600명 다 왔다. 안 된다고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대전에서 20명 이상, 충청남도 20명 이상, 충청북도 20명 이상, 광주 20명 이상, 전남 20명 이상, 전북 20명 이상, 부산 20명 이상. 어휴, 더 해야 돼요. 더 할 필요 없죠. 서울은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에서는 다 20명 이상, 토탈 600명 이상. 그리고 통과를 시킬 때 통과, 결정, 통과. 통과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정할 때는 1번 제적과 반수, 2번 출석과 반수. 출석과 반수. 항상 참여한 사람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거죠. 출석과 반수로. 정관 좋은데 통과야. 출석과 반수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장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 얘가 감독관청이에요. 국장이 설립 인가 허가가 아니라 인가 이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비영리니까 비영리가 맞나 국장이 살펴봐요. 비영리 맞네. 인정해 줄게. 그게 인가예요. 허가가 아니라 인가. 인가를 받고 그때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인가를 받긴 받지만 마지막은 설립 등기예요. 법인의 마지막은 항상 등기예요. 등기해야 그때 성립되는 거죠. 시작은 정관 작성, 마무리는 설립 등기. 중요한 건 뭐다? 숫자가 중요하겠다. 숫자가. 요거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 바꿔서 엄청나게 나왔겠죠.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에선 20명 이상씩. 그래서 어떻게? 그림으로 기억해야죠. 이제 그림으로. 그림 있는 거. 발기인 300명이니까 발바닥을 잽싸게 그리는 거 이렇게. 발. 맞죠? 3, 눈썹 100. 발기인 300명. 발 300. 6, 코예요. 600이면서 창문. 600창. 창문이잖아요. 창문이면서 이게 뭐죠? 이빨. 600창. 이빨 된 거예요. 창문이면서 이빨. 600창. 이 사람 이름. 사람 얼굴 됐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120이다. 백일섭 동생. 120이니까. 서울에서 100, 광도에서 20. 자세히 보면 백일섭 좀 닮았어. 120. 그림 그리는 순서도 중요하대요. 대충 그리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순서가 발바닥을 잽싸게 그리고 이렇게 발,
300. 발기인 300명이야. 600 창. 창문이면서 이빨 된 거고 600 창. 응? 이 사람 이름이 120. 서울에서 100, 광도에서 20. 제가 그려놨죠 거기다 요약집에다가. 해맞게 울고 있지만 이거 너무 자주 보시면 안 돼 이 그림을. 가위 눌릴 수도 있어 이거. 좀 이거. 발기인이 300명, 창의총회는 600명이요. 발 300, 600창. 그렇게 하는 거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협회의 구성도 잘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는 필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본사니까. 근데 그 위치가 서울특별시가 아니어도 돼요. 옛날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뒀어야 됐어요. 위치를. 지금 그렇지 않아요. 딴 데 둬도 돼요. 대전에 둬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부산도 상관없고. 필수긴 필수인데 위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부, 지회. 동그라미 2번의 지부, 동그라미 3번의 지회는 필수가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는 필수고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것뿐이에요. 뒀으면 신고하래요. 안 뒀으면 말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이거죠. 이제 지부가 더 큰 거예요. 지회보다. 부가 들어가 있는 게 더 큰 거라고요. 부가. 회보다는 단체에서. 판단해 보면 되죠. 판단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반상회. 어휴 부가 크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부가 크구나. 회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시도고 얘가 시군구예요. 큰 거니까 시도, 작은 거니까 시군구. 뒀으면 신고하래요. 안 뒀으면 말고.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얘는 시군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신고하는 거. 얘를 등록관청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뒀으면 신고해라. 근데 감독은 협회가 일을 잘하나 감독을 하겠다. 누가? 국장이. 협회의 감독은 주된 사무소건 지부건 지회건 협회의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일을 잘하나 감독은. 그래서 감독이니까 국장이다. 기억. 감독은 국장이 한다. 기억. 신고는 누가 한다?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 거. 암기하기는 참 쉽게 돼 있다고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샤샤샤.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떻게? 샤샤샤. 아래 턱을 좀 길게 빼셔야 돼. 제가 하는 척 이렇게 샤샤샤.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샤샤샤. 턱만 안 빠지게 잘 빼면 돼요.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샤샤샤.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샤샤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하고 계셔야 돼 이거. 응? 이거 하고도 이게 왜 있는지 몰라 이거. 이게 뭐였더라 샤샤샤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 가서 신고하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장군 수구청장. 그럼 주된 사무소는 어디 가서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아요. 필수거든요. 필수. 협회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순간부터 그냥 있는 거예요. 본사인데. 그래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부, 지회는 없어도 되는데 뒀으면 신고해라. 그거예요.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감독은 국장. 그렇게. 그래서 양거로 4번에 지도감독, 협회가 감독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협회는 뭔가 위반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제재가 없어요. 협회는. 간단해요. 2번 보고 의무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에요. 사원총회예요. 창립총회는 언제만 등장한다고요? 설립 과정에서만. 설립된 다음에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장, 감독권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총회가 사원총회지 창립총회는 아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중요한 걸 의결한 거니까 국장에게 보고해라. 2번 협회의 업무, 양가로 1번 고유 업무,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된 거지 고유 업무라고 무조건 해.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된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거. 협회 할 수 있다고요. 고유 업무로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 그리고 2번이 공제사업, 보험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고유 업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고유 업무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옆에 할 수 없는 것도 크게 적어놔야 되겠네. 중개업 X. 협회는 중개업은 아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비영리 사단법인 중개업 등록이 안 되니까 중개업을 못한다고요.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수탁 업무는 뭔데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게 수탁 업무는. 그러면 아랫사람이 아까 다 들어가 있었어요. 협회는. 그렇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자격시험에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차이점 뭐였는데요? 학교가 교육엔 들어가 있는데 어디 없다? 시험에 없다. 시험에. 협회랑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협회 수탁 업무 다 할 수 있는 거고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자격 시험은 지금 내고 있지 않잖아요. 시험 문제는 협회가. 근데 교육은 하고 있다고요. 교육은. 협회가 교육 업무 하고 있는데 교육은 수탁 업무예요. 시도지사가 시킨 거라고요. 네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수탁 업무지 고유 업무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교육은 실제로 협회가 위탁받아 실시를 하고 있다. 교육은. 근데 그거는 수탁 업무지 고유 업무는 아니다. 됐고. 3번에 있는 공제사업도 별표죠. 협회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네요. 설립과정, 발산백, 600창. 이 사람 이름 120 중요한 거. 그리고 공제사업 중요하고. 공제사업은 공제자를 전부 다 보험자로 바꾸면 돼요. 예? 보험사업이 보험사업.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 박스를 보니까 공제사업자, 공제를 보험으로 바꾸면 보험사업자네요. 협회를 말해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사업을. 그리고 공제계약자, 공제를 보험으로 바꾸면 보험계약자네.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기업공인중개사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자,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니까.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인 거고. 2번 공제료, 보험료, 기업공인중개사가 낸 돈이에요. 협회에. 협회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공제료. 또 중개사고 당한 중개의뢰인에게 주는 돈은 공제금, 보험금. 우리가 내는 건 료, 타먹는 건 금. 근데 협회 입장에서는 보험료, 공제료를 받는 거고 공제금을 주는 거고 협회 입장에서는 책임준비금은요? 비상금. 공제금 주는 돈. 공제금이 부족할까봐 비상금으로 좀 재워놔야 돼요. 중개사고가 동시에 왕창 발생하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금으로 재워놔야 돼. 이게 책임준비금이에요. 3번의 양가로 1번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다. 상호부조.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부조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상호부조. 위에다가 친목도모 X. 협회에서는 친목 보이면 X라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삼계탕도 X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라고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상호부조지. 그리고 비영리고. 왜 비영리죠? 이게 보험사업인데 비영리예요? 비영리해야 돼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원칙은 비영리해야 돼요. 협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비영리해야 돼요. 협회 자체가 비영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이다. 또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왜? 협회의 설립 자체가 임의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까 고유 업무도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해. 그거 아니라고요.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할 때 이상하게 영리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영리한다고요. 대놓고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겉모습은 비영리해야 돼 이게. 양가로 2번 공제사업 하려고 마음 먹었대요. 안 해도 되는데 나 할 거야.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제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공제규정이. 공제사업 할 때는 공제규정, 공제사업 이렇게 할게요. 이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으래요. 승인 얻지 않았대요. 승인은 국장 승인이에요. 국장이 감독관청이니까. 승인을 얻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얘는 과태료가 없어요. 공제규정 승인은
다른 건 다 500만 원이 과태료인데 공제규정 얘만 승인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어요. 이것만. 다른 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공제규정 승인만 과태료가 없다. 그래서 무, 공승무. 공제규정 승인만 과태료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제규정 승인만 과태료가 없고. 근데 규정이 공제규정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어요.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규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재정 승인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또. 그래서 규정을 헷갈리면 안 돼. 공제규정인지 운영규정인지. 공제규정이 승인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승인을 못 받으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 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고 CF가 운영규정은 승인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운영규정은. 공제규정은 없는데. 비교해 보시고 양가로 3번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돈, 협회가 받은 돈이죠.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 비상금으로 적립을 해라.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이고 재워놓을 때 당연히 자기가 받은 돈을 비상금으로 재워놔야죠.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X 말도 안 되죠. 공제금은 주는 돈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총수입액 X 딱 한 번씩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로 받은 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장 승인 얻어라. 국장이 감독권자 높은 사람이니까 승인은 항상 높은 사람 승인, 국장 승인. 국장 밑에다가 기업공인중개사 X. 기업공인중개사 승인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 높은 사람 승인, 국장 승인. 승인을 잘 안 해줘요. 이거 중요한 돈이어서. 비상금이어서. 양으로 4번.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 돈이 섞여도 안 된대요. 왜? 중개 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는 보험사업이니까 중개 의뢰인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막 섞이고 그러면 안 된대요.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양가로 5번. 회계원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인데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래요.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이 공제사업이 비리가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공제료를 걷어들여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게 하라. 투명하게. 어떻게 했는지 다 공시하래. 알려주래요.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선택이죠. 협회부는 협회 자체 신문이에요. 둘 중 하나에 공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선택이에요? 아니죠. 필수예요. 필수. 뭐랑 선택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그게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원래는 2개월이었어요. 법이 한번 바뀐 거예요. 3개월로. 2개월 너무 빡세다고 징징거려갖고 3개월로 바꿔줬어요. 3개월로. 그 다음.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3개월 이내에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으니까. 뭔가 위반, 협회가 뭔가 위반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 얘만 빼고 이것만 과태료가 없고 다른 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가로 6번. 자, 공제사업 관련 국장 개선명령. 협회가 공제사업 개판 친 거예요. 그럼 뭐하죠? 개선명령이에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특이하게 임원이 개판 칠 수도 있어요. 임원이. 협회 자체가 개판 치면은 개선명령을 해요. 임원이 개판 치면은 시정명령을 해요. 그래서 누가 개판 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임원이 공제사업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원이. 그러면 임원이 잘못했을 때는 개선명령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개선명령은 누가 개판 쳤을 때? 협회 자체가 개판 치고 있으면 개선명령.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명령. 징계나 해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시정명령. 그 위반행위 시정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시정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국장이 감독관청이니까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장이 임원에게 바로 한다 이거 아니고. 국장이 임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국장인데 국가기관인데 임원에게 가오상하게 나 국장이나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협회에게 하는 거지.
국장이 협회에게 그 임원 징계나 해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얘 너무 지금 개판 쳤으니까 그거 시정해라고 명령한다고요. 국장이 협회에게. 물론 개선 명령도 국장이 하고 시정 명령도 국장이 하는데 다 협회에게 하는 거지 임원에게 바로 하는 거는 그런 건 없다고요. 그것만도. 어쨌거나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가로 6번과 양가로 7번 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가로 8번 금감원장은 국장이 요청을 하면 그때만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화살표 방향만 주의하면 돼요.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에는 보험 관련 부서가 있어요. 은행 관련 부서 있고 또 증권 관련 부서 있고 보험 관련 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문적이니까 이게 보험 사업이잖아요. 전문적이니까 금감원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좀 해달라고. 나 잘 모르겠으니까.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그럼 그때만 금감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거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그 요청하는 화살표 방향만 주의하면 되겠다.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보시고. 그 다음 양가로 9번 운영위원회는 중요하죠. 좀 쉬었다가 옆에 있는 표를 볼게요. 표를. 좀만 쉴게요. 표를.